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켜고 들어가 보니까 한 학생이 의 얘기가 너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이 학생의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한 이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기사를 올렸던 것 중에 유튜브 찍은 것 중에 한 학부모님, 예전에도 이분은 댓글을 좀 다루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른 댓글들은 주로 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분은 마침 나침반도 구독하고 계시고 또한 이분이 갖고 있는 내용이 적어도 일반 학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찍었던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고려대 입학 전형이 무엇이다에 대해서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이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전형이 이랬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댓글에 보면 다수의 댓글들은 너무 엉뚱해서 거의 뭐 반박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요. 다만 이제 마침 저희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나침반, 그리고 또 그게 일반적인 학부모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 학생의 댓글의 얘기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펑펑 놀다 중학교 막바지 3학년 때 내신을 보니 200점 만점에 60이더라고요. 200점 만점에 60이면 그죠? 거의 뭐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출석 점수가 20점이 있고 이거 따질 때 뭐가 있거든요. 출석 점수 20점 뭐 따지고 나면 이 학생 거의 학교에 백지만 안 냈을 뿐이지 완전 답 사이로 막가 뭐 이런 빛 사이로 막가처럼 이렇게 했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 옆에 있는 특성화고 식품 가공과를 들어갔습니다. 그 후 1학년 때 그냥 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특성화고 갔으니까 이제 놀아도 완전히 놀면 일반고는 그래도 한 7등급 되진 않나? 뭐 비슷하네요. 7, 8, 9등급. 그런데 1학년 때 그냥 놀고 6등급 정도 됐고 2학년 때 4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죽을 만큼 노력해서 전교 1등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몇 번 생각을 해보다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게 헷갈리긴 한데 2학년 때 4등급 정도면은 2학년 이거 보면 3학년인 것 같기도 한데 3학년이면 시험도 끝났는데 실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업 시간 수업 잘 듣고 노트 필기 꾸준히 하고 집 와서 복습합니다. 또 이제까지 매년 반장 생활 꾸준히 하고 있고 요즘 책 읽는 것에 빠져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 전교 1, 2, 3학년 통틀어 2등 했고 또 백일장대 은상, 선행상 등등을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 꾸준히 인문철학 고전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노트에 적고 꼭 내야 되죠. 그다음 지금부터 전교 1등을 계속한다고 하면 인서울 가능할까요? 이거 보면 또 2학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너무 달라졌다고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6시 정도에
그죠? 제가 새벽 6시쯤에 이 내용을 받고, 이 6시? 5시 반 정도에 본 것 같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댓글을 그 밑에, 그럼 가능하지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한 그 이후에 다시 한 3, 40분 있다가, 내가 어느 과 가려고 그래? 이렇게 했더니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간다 그래요. 실제로 이 식용과에 이런 전형이 아마 특성화고 전형이 있는 모양이죠. 물론 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3학년인 것 같기도 하고 2학년인 것 같기도 한데 3학년이면 지금 기말이 끝났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것이 근데 또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는 거 보면 또 2학년인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저는 그냥 이 학생이 적어놓은 내용들이 그렇게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3, 고등학교 현재 2학년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고3에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6등급 했던 또 2학년 때 4등급 했고 또 1학년 때 전교 3학년 때 이제 만약에 전교 1등을 한다 또는 2학년 말에 전교 1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입학사정관들도 알잖아요. 그 특성화고의 특성들을 예를 들어 전교 1, 2, 3등 들어가는 건 어디 학교든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특성화고도 포함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신 타려고 들어간 아이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느 학교든 전교 1등을 한다, 2등을 한다, 3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크죠. 물론 전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그 최상위권에 이제 최상위 1등을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그런 정도의 역량을 보인다면 어느 학교든 다 인정을 해줄 겁니다. 아까처럼 다만 제가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의 평균 2등급 정도의 아이나 1.9등급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3학년 때 최종 찍었을 때 전교 1등이 되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단순히 물론 운만으로 갖고 될까요? 역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학생이 또 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땐 2학년일 것 같습니다. 그 2학년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3학년이 지금 이 타이밍에 와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 학생이 본 그 유튜브 동영상이 무슨 자소서니까 3학년 같기도 하고요. 헷갈립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전교 1등을 이 아이가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특성화고 전형인 거잖아요.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특성화고는 일단 내신 따기는 쉬울 거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하듯. 입학사정관이 그런 거 모르진 않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정말 그야말로 전교 1등을 하고 또 이런 독서를 통해서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학년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독서를 해가서 3학년 때 내년 3월이죠. 학년이 바뀌었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 이게 이렇게 머리가 쭉 그려지죠.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다. 다만 이전에 다른 영상을 이 학생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문학책뿐만이 아니라 비문학책 또 관련된 전공서적들, 식품영양학과와 관련한 또는 이것이 이 관련된 책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책들도 탐독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학은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학부모가 왜 조국 수석과 관련한 조국 그 후보자죠. 관련한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 어떤 댓글들은 그 거의 뭐 이렇게 댓글이 그냥 정말 어이없는 댓글들이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그 중에 한 댓글은 정말 뻥 터지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탤런트 중에 그러니까 한번 저도 이렇게 신동우라고 치면 유튜브에 신동우라고 치면 무슨 탤런트 무슨 드라마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얼굴은 기억 못합니다. 제가 신동우라고 치고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치면 그 젊은 탤런트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도 신동우입니다.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배우이신 것 같은데 배우가 이렇게 찍어도 되냐고 하면서 다른 곳에 날라서 가만두지 않겠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댓글이 달아서 제가 펑 터졌습니다. 저 연예인 아닙니다. 혹시 또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은 예전에도 한번 어쨌든 댓글을 본 적이 있고 소개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이신데요. 제가 댓글을 잘 안 쓰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너무 좋아하고 나침반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입시 전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조국 수석의 자녀분의 얘기가 뭐 정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오늘도 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나왔죠. 처음에는 입시 전형에 대한 문제 나왔다가 이번에는 특목고 입시 전형 나왔다가 그 다음에 대입의 입시 전형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의전원 입시 전형 나왔다가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하지만 기본적인 가락, 그러니까 입시 전형에 대한 문제만큼은 제가 제 전공 분야니까 정확히 얘기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학부모님이 쓰신 얘기를 쓰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2가 논문 제1 저자가 된 그 경로와 결과입니다. 솔직히 매년 SCI급 논문을 쓰고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걸 조국단은 해낸 거고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만 한다고 논문이 된다면 모두 영어 번역해서 논문 쓰지 않겠습니까? SCI급이라는 게 이제 스코프스 등재 국제 저널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학문지인 건데요. 학술지인데요. 이게 실제로 뭐 국제 전문지에 그만큼 올라갔는지 그건 사실은 제가 내용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혹시나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다만 이 아이가 이 조국 수석의 자녀가 썼던 논문이 원래 3장인 본문이 그러니까 합쳐서 뭐 장수로 따지면 다 6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6장 안에 이 아이가 썼던 논문이 무슨 대단한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피를 가지고 뭐 DNA를 분석을 해서 그것과 관련한 이제 내용을 썼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이 무슨 이렇게 뭐 대단한 논문의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학술지에 국내 학술지에라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제든 국내든 국제 학술지에 들어갔다는 거 사실은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됐건 들어갈 때는 이 아이가 논문을 썼다고 해서 합격을 시켜준 전형이 아니라 준비는 한 거죠. 준비는 했지만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한 줄의 내용 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학술지에 실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 한 줄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들어갔을 뿐이지 이거가 첨부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뭐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논문은 소논문이잖아요. 이런 소논문은 지금도 많이 씁니다.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이 소논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학교에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소논문 쓰기 대회를 엽니다. 소논문 쓰는 대회를 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참석하진 않죠. 참여하진 않죠.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씩 모여서 합니다. 두세 명씩.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제1저자가 있고 제2저자가 있고 제3저자가 있을 수 있죠. 또는 여기에 이제 지도교수나 또는 누군가가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아이가 이제 영어를 잘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번역을 해서 다시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찌됐건 그것 자체는 그 입시 전형에 자소서 한 줄을 한 문장이 들어갔던 것이지 그것이 제출되거나 이런 전형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것이 SCI급일 정도로 매우 뛰어난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다만 실제로 거기에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모른다 그랬어요. 전 그렇게는 모르지만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학술지에 대한 예를 들어 이제 대학 교수들 모임 중에 저도 이제 멤버여서 매번 일본과 관련한 뭐 학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제가 거의 잘 안 가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요, 요번에도 이제 그 한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뭐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어떤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도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하는 뭐 선생이었는지 뭐 사교육 강사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분 있었고요. 또 두세 분은 역시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학교 선생들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그래서 뭐 에듀진이 기사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줬던 또는 또 심하게 저에게 비난했던 어떤 분들을 대신해서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연락 온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런 전문적인 문제, 교육 문제, 더더군다나 교육 문제에 그것이 사실관계가 어떻고 실제로 소논문이 어떻고 소논문의 관계가 어떻고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해줄 사람은 고등학교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들 자기들은 평소에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관련된 또 사교육 관련한 이 업체들의 이사들도 있죠. 이사나 어쨌든 대표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뭔가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있고 또는 이제 일반 공교육 선생님들은 함부로 나섰다가 욕 바가지로 먹을까봐 나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그때 당시에 전형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입시 전형을 잘만 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내신 성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내신 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상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신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학업 역량이다. 학업 역량은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고 문제의 발견이고 그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 자기가 연구 서적이나 또 연구 자료이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해결해내고 그것을 대안 제시를 했다든지 또는 종합적으로 어쨌든 사고에서 논리성을 바탕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한다. 이것이 레포트이거나 또는 논문일 수 있다. 이것이 소논문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소논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백견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논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소논문이라고 할 건데요. 이런 소논문을 아이들이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다만 아이들 중에 매우 탁월한 감각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구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꼭 조국 석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도 저 애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매우 이뻐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논문을 쓰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소논문은 워낙 많이 쓰는 겁니다.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을 저 소논문을 왜 쓰게 하느냐는 거죠. 학교가 왜 그걸 쓰게 하겠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전교 한 2, 30등 이내의 아이들만 모여서 2, 3명씩 모여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모여지지 않습니다. 좀 공부 잘하는 학교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했던 그 학교도 일반고이기는 합니다만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논문 대회를 최근에 개최를 했는데 선생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아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아이가 그 소논문을 쓰면서 썼던 그 내용의 탁월함이 바로 학업 역량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을 그때 이제 쾌취해내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 여전히 지금은 그 등록되어지지도 않을 그 내용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게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것은 SCI급 논문을 쓴다라고, 그러니까 썼다 안 썼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님도. 그러니까 얼른 그냥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지 실제로 그게 팩트인지 안 팩트인지는 거짓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어쨌든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실제로 SCI급이라고 인정을 누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면 어찌됐건 거기에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바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아까처럼 요거는 좀 이런 감각이 있네 내지는 요거는 조금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실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학술지 중에 교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팩트를 제대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만 한다고 해서 논문이 된다면 영어로만 번역해서 논문이 되겠어요? 분명히 실험실에서 뭔가 자료를 통해서 뭔가 한 거 맞고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실험을 중학생이 와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하루만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대학교 교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 2주간 왔다리 갔다리 방문하면서 만들었던 것이니까 어쨌든 흉내는 내봤던 연구원에 흉내는 내봤던 그랬던 나름대로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공계 의학계의 논문이 절대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안다면 이미 사기에서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의학계의 논문은 논문인데 아까처럼 6장에 그냥 아주 별것도 아닌 논문인데 별것도 아닌 논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잘 굴려 입시 전형을 잘 이용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건 맞는데 아까처럼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로 의혹인 것인지 사실인지는 아직 판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잘 알고 있는 입시 전문가가 이제 사무실 근처로 와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제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언론사들에게 인터뷰를 몇 번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내용이 너무, 어떻게 신문사에 뭐라고 하죠? 인터뷰 요청이 와도 하기 싫다고. 왜냐면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말한 것 중에 일부만 가지고 떼다가 쓰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뭐 진보신문이나 보수신문에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까 조국 그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그 학교에 당시에 진학부장이 누구누구였으니까 누구누구 인터뷰를 해보시죠라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싫다고. 싫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분은 지금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지금도 교육계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답을 얻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학술지에 등재하는 것도 일상적이냐 그건 아닌데요. 다만 조금 더 인맥이 있다거나 이러면 할 수도 있겠죠. 또 인맥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 논문이 워낙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탁월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저 역시도 우리가 우리 학생 기자들 가지고 예전에 기사 몇 번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보면 글을 잘 썼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사화로 그 아이 이름으로 기사를 올렸거든요. 물론 약간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고쳐서 그 아이 걸 올렸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아이들에게 쓰는 요령을 가르쳐 주죠. 기사를.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것들을 먼저 합니다. 아이들 보고 이거를 쓰게 해 그러면 걔는 처음부터 자료를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아이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죠. 학교에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아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야 이 기사가 쭉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견도 안 된 거를 가지고 계속 쓰려면 진짜 짜증입니다. 기사도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학교에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부터 1, 2, 3, 3일 내에 이것을 기사를 써서 보내줘. 그래야 기사가 써지지. 너 바쁘지, 나 바쁘지, 기사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아이들이 한 이틀이나 3일 내에 기사 쭈르륵 해서 옵니다. 정말로 기사 정말로 잘 썼어요. 지금도 그 아이의 시각을 일반 기자들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우리 기자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학생 신분으로서 느꼈던 그 시각,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기의 학생으로서의 시각, 거기에 자리 잡은 실제 학교 생활은 또 현장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가? 기사 정말로 멋져요. 지금도 저는 우리 에듀진에서 쓴 기사 중에 잘 쓴 기사 중에 하나를 치자면, 물론 잘 쓴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만, 잘 쓴 기사 중에 하나를 치자면 그 학생들 것도 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매우 우수했다면 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절대로 공정하거나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학부모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과정이 공정하거나 바르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과 논문을 접하지 못하는 평범한 아이들은 조국 딸이 행한 행태나 부모의 행태가 이미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죠. 좀 전에 이제 이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그 과정이 올바르지, 일반 학부모는 잘하지 못했던 거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다만 그럼에도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 인정 못하죠. 이건 공감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이 바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갔던 거 아니에요? 과정이 바른지 안 바른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논문은 그렇게 써지는 게 아니고 제1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1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을 이번에도 이 고등학교에서 논문을 할 때 3명이 한 조가 돼서 합니다. 여기서 그럼 무슨 대단한 연구원들, 고등학생이 있고 연구원,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연구원 2가 있고 교수인 연구원 3가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뭐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할 때는 뭐 5명이 참여했는지 3명이 참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지금처럼 아까처럼 아이에게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컨설팅하거나 할 때도 보면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아이가 알아서 써오는 애가 그 문제의식을 발견해서 알아서 써오는 애가 있는가 반면에 써오고 나서도 이제 컨설팅을 하잖아요. 너는 왜 이것을 왜 썼는데? 너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게 아닐까? 이러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시각을 잡아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가 그렇습니다. 어젠가 그 비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현재 고3인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왔고, 그 자기소개서에서 쓴 내용, 정말 내용을 잘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왜 그런데, 요 시각은 왜 이거에서 멈췄어? 너는 실제로 나하고 대화 나눌 때는 요 부분은 요랬지 않았어? 근데 왜 이런 말은 나한테 말로 할 때는 말해놓고 실제로 쓸 때는 왜 그렇게 안 썼어?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논문의 제1저자는 무슨 이 아이가 제일 똑바르게 썼으니까 제1저자가 됐을 뿐이고요. 나머지 2, 3 이것은 또 다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교수랑 단둘이 했는 부분이라면 제1저자가 학생이 되고, 왜냐면 이 학생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교수가 몰라서 그 정도 거를 하겠어요? 교수는 뒤에서 그냥 봐주는 거고, 아이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시각을 잡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학생이 제1저자가 맞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 만약에 또는 아까처럼 소논문 대회를 학교 전체가 했을 때 학생이 3명 또는 5명 범위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고, 그 역시 그런 실험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출했다면 아마도 글을 쓰는 애가 제1저자가 되지 않을까요? 또는 그 글을 썼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발견을 매우 획기적으로 발견했던 그 애가 설령 글을 안 썼어도 제1저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보통의 소논문들은 글 직접 쓰는 애가 제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저자인 거 맞습니다. 이미 연구윤리를 위배한 결과, 여기서 얘기한 연구윤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없이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고,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데 중간에 사기쳐서 돈 모아든가,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연구윤리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연구윤리, 애들 그냥 소논문 썼다니까요. 다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100%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실제로 까봐야 되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조국의 태도입니다. 난 입시 전형에 잘 맞췄으니 불법적이지 않다 하지만 과연 제1저자로 올라간 일이 외국 같으면 저작권부터 연구윤리까지 바로 아웃인데 입시 전형에 맞춰 컨설팅한 합법적인 전체는 문제없다 나오는 그 뻔뻔함은 더욱이 인성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합법이지만 이것이 그 저작권부터 연구 윤리까지 위배된 것이냐, 인데 너는 왜 이렇게 그런 뻔뻔함을 유지하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분이 저의 팬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는 무조건 조국 수석을 찬성하니까 이렇지 않느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니네들 중에 누구한테 돌 던질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가 역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의혹만은 있는데 그 의혹도 이렇게 상대 쪽에서 얘기하고 또 이런 거 보면 또 깨지기도 하고요. 다만 또 어떤 학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에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아이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의대를, 그러니까 생태공학과인가요? 환경생태공학과인가 이런 데를 갔잖아요. 그 환경생태공학과가 알고 보면 거의 농대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좀 약한 고리를 들어가서 의전으로 간 거죠. 그것은 정말로 대입을 매우 잘 알고 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입을 잘 알고 갔으니까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을 알아야 된다는 건 맞는 거니까요. 다만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들어간 것들에 있어서 아까처럼 고등학생이 그 논문 저자 이것이 이 소논문이 발단이 돼서 합격한 전형이 아니라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들어간 전형은 외국어 특기자 전형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정치 성향을 떠나 입시 전형의 문제보다는 그걸 잘 활용해서 야바이를 만들어 당연시해서 본인들이 취하고 결국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을 것이며 그 딸이 조국의 딸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결과죠. 그 애가 낙제를 하고 장학금을 받는 학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섞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더 두고 볼 일이죠.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아까처럼 대입 전형을 제가 굳이 얘기한 것도 그 전형 안에는 특기자 전형이 거의 그런 거였지. 세계 인재 전형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한 가지에 그냥 특기자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그 전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전형의 부류였기 때문에 논문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 아이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은 맞죠. 그죠? 또 그것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주요한 합격 요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입시 자료는 5년만 보관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좀 전처럼 당시에 그 학교 진학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물을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굳이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 학교의 교사들인데 학교의 교사들은 혹시나 이것이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언론사이고요. 제가 꼭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거라고 하면 저 역시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특정 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서 안 했을 텐데 적어도 그래서 매우 한정적인 범위 입시 전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우리 이분에 대한 내용은 저의 팬이시기도 하고 또 입시 전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혹시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저 역시도 막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설령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반드시 지적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입시를 제대로 알고 너무나 나쁘게 잘 활용한 거죠. 특히 자기가 가진 권력과 특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과도하다는 거냐면, 그 괘씸죄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절대로 수용이 어렵네요. 뭐 이런 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9년 전에죠. 2009년이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백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백 갖고는 입시 못 건드립니다. 입시 건드리기 쉬운 구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조국 수석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였죠. 서울대학교 교수가 고려대 입시를 건드린다? 같은 대학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입시를, 그러니까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사모님이 좀 입시를 알고, 그러니까 강남의 학부모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책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 아니고, 목동 학부모, 이제 강남 학부모나 목동 학부모들 중에 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엄마들의 어떤 그런 얘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관련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입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한 아이를 키웠던 그 스토리를 지금 그 학부모가 현재 쓰고 있고, 다 쓰고 나면 이제 우리가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로 학부모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아는 정도의 범위가 웬만한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강남이나 목동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제가 예전에 뭐 강남에 있는 학교들을 취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겉에 잘 안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학부모의 글들을 현재 그런 학부모들의 글이 아니라 그 정도 급의 학부모의 글을 현재 쓰고 있고 제가 지금 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써라? 또는 나중에 이제 뭐 몇 월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고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하지만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맞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 성적이 말고 독서를 해라, 영어 역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말 놀아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하고, 독서도 비문학책도 어떻게 읽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대입의 직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지름길을 마다하고, 얘는 자기가 뭐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보다 적어도 학교생활, 당시의 학교생활로 놓고 보면 좀 편한, 나름대로 물론 그게 어려웠겠지만 다른 입시 준비를 뭐 디립다 대고 하는 애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디립다 대고 그냥 하는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그만큼 입시 전형을 잘 알고 준비를 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대입만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인생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기 좀 전에 우리 학생, 앞에 쪽에 학생이 있었고 또 뒤쪽에 우리 학부모님 말씀이 있었는데, 심정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팩트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거를 가지고 지금은 의혹이 이렇게 불거져 있고, 의혹을 보다 저 역시도 의혹이 있어서 가보면 아니었고, 가보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당시에 진학부장, 그 학교의 진학부장하고 통화해서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열받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그리고 제가 더 열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 열받을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그렇지만 정보를 잘 알고 움직인 걸 가지고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이 사실은 저의 강의를 많이 들어주셨던 분이고 또 우리 나침반의 또 구독자, 애독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영상을 더 찍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제가 더 치열하게 기사를 나중에 밝혀지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